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일조건이에요. 일조건 공사 금지. 오랜만에 또 얘기 드리는데 거의 우리 사무실에서 1년에 1개에서 2개 정도 공사 금지 가처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층수를 제한하는 거죠. 일조건 침해로 인한 부분. 이번에는 이제 울산 지역이었는데 우리 쪽은 2층에서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들, 그러니까 밑에 뭐 마트 같은 것도 있고 2, 3층은 뭐 이렇게 전세 놓고 쓰고 본인들은 5층에 살고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이 대체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18층짜리 이제 비슷한 집들이 있다가 우리가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10개 동에 그 한 18층까지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일조권 침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해달라라고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제가 방송하는 거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지해라. 무려 우리 세대가 지금 15세대 정도 되는데 공사가 중지된 세대가 164세대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층수를 잘랐거든요. 뭐 피고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거 공사 중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요 앞쪽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주택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요. 2층짜리 주택도 있고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도 있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파트가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좁은데 쭉 아파트가 이렇게 18층짜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도 원래는 우리 집하고 비슷한 집들이 있었던데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중지를 시켰는데 공사 중지가 어떻게 됐느냐, 판결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는 울산 어디에서 신축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 관해서 만약에 106동 1호 열은 몇 층까지, 2호열, 3호열, 4호열, 5호열은 각 13층까지 짓지 마라. 107동 1호열은 5층까지.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2, 3, 4, 5열은 뭐 각 8층까지 공사를 중지하지 마라. 기초사실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 쪽은, 우리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층에서 6층 근린생활시설 가고 그 주택 건물, 14개 동이네요. 그러니까 14개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채무자는 여기 10개 동 663세대를 짓고 있는 그 조합인 거예요. 이 조합인데 지금 우리가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일조권 침해 정도를 보니까 예정대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건물 14개 중 10개 동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 미만, 연속 일조 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개 동이 있는데, 건물이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10채가 지금 동지일날 봤을 때 해가 1시간도 안 들고 총 하루에 종일 드는 게, 그 다음에 연속해서 뜨는 건 30분 정도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일부 동수에는 15분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이거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저희가 그 주장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채무자들은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7월부터 착공해서 터파기 공사 마치고 막 층수를 저층부 공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사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해는 안 되니까 중지를 뭐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일조권 소송이 어려워요. 뭐 간단히 뭐 그냥 뭐 무조건 뭐 일조 시간만 침해만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층수를 제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소송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 되고, 저희가 제가 21건 정도 공사를 중지를 시켰는데 여태까지 그게 한 2,000세대 돼요. 다 합치면. 근데 사실 공사금지 가처분은 100건 진행하면 한 건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가 우연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21건을 공사금지 시켰다는 건 어떻게 하면 공사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 사건 아파트 채무자들 아파트는요, 원래 있었던 게 5층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 16m 정도 되는 5층 아파트 12개 동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5층밖에 안 되니까 별로 침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부지에서 이제 새롭게 지었는데 무려 54.6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18층. 그러니까 예전에 16m에서 54m면 그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4배가 되는 높이로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가 되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우리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만약에 2007년도경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내가 나는 뭐 1조 침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피고들의 주장, 그러니까 채무자들의 주장을 배척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층수 제한이나 이격거리 확보 등을 통해서 피해 건물들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기회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기본적으로 교섭도 잘 안 하고 무시한 거죠. 소송 제기하는 동안도 뭐 협상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법률 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 일조권이라는 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공사가 일정 부분 상당히 진행되면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철거하거나 공사를 중지하거나 너무 올라가면 층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공사를 중지시켜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잘라도 된다. 공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법원이 가처분한 게 반드시 너 이거 절대 짓지 마가 아니에요. 노력을 하나도 안 했네. 자꾸 무조건 나는 내 땅에다가 건물 짓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하면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격거리를 좀 더 넓혀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할 것인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태까지 소송하는 동안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면 넌 일단 공사 금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옛날에는 요즘에는 영화관이 좋아져서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의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럼 앞에 등치 큰 사람이 있으면 아니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뒷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 아직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어디 뭐 볼거리가 굉장히 좋은 데가 있는데 큰 사람이 뒤에 작은 사람들이 있고 그 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 다 막고 서 있으면 안 보이잖아. 그땐 좀 낮춰주거나 좀 비켜줘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도리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일조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가 못 보여주면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거나 잠깐 보고 지금 빠져줘서 다른 사람이 뭔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야죠. 왜 내 땅에 내가 내 마음대로 보겠다는데 내 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당신 뭐야? 난 높게 지을 수 있는 한도까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내가 건물 다 짓겠어.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교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라. 근데 왜 그런 건 안 하고 네 자기 재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 중지를 시킬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뭐 잘해서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좀 바꿔라.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제가 피고 소송도 합니다. 일조권 제가 변호사가 소송이라는 게 주로 원고 소송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해달라고도 하거든요. 그때 안 한다고 해요. 제가 우리가 항일 운동할 때 내가 그 소송해주면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요. 하는데 할 때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방법들 마련하고 보상해주겠다고 빨리 하고 하자. 근데 이렇게 견제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조권 소송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잘못하면 공사금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격이라고 이런 경우가 그런 그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우리 건설 문화, 건축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